어릴 때부터 공공기물 파손, 공원 쓰레기통에 불 지르기, 노상방뇨, 고성 등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점차 거칠어졌고 한 번은 교회 합창단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지르기도 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손상하거나 훔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남성. 그는 현장에 지문을 비롯해 많은 증거를 남겼고 이로 인해 얼마 뒤 체포돼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울리는 법봉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야겠다 라고 말이죠. 1931년 2월 26일에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에릭 에드가 쿡. 선천적으로 입술이 갈라져 있는 굿은 9개월을 갖고 있었던 그를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성격도 괴팍해 항상 술만 취하면 아들과 아내를 괴롭히고는 했죠. 에릭은 3개월 때 수술을 받아 어느 정도 괜찮아지긴 했지만 약간의 안면 기형이 남았고 이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억력과 손재주가 필요한 과목에 매우 능했다라는 것이 당시 선생님의 평가였는데 그는 괴롭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지갑을 훔치다 걸려 퇴학당했습니다. 이 뒤에 입학한 다른 학교에서도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버지의 괴롭힘을 피해 그는 거리를 자주 돌아다녔고 가끔 스스로 상처 입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머리 쪽에 상처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훗날 전문가들은 그가 뇌 손상이 심했을 것이라 판단하기도 했죠. 괴롭힘 때문에 학교 적응이 힘들었던 그는 결국 14살이 되었을 때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머니 역시 두 종류의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아버지는 매일 놀며 술만 마셨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음식과 돈을 훔쳤던 것이 에릭의 첫 범죄였습니다. 그는 일해서 번 돈과 훔친 돈을 들였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대견하다며 웃어주는 어머니의 미소를 좋아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받은 돈이 훔친 돈이라는 것을 알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다면 미래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16살 때 대장간에서 일했던 그는 상처를 입어도 다음날 바로 출근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이 무렵 아버지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는데 어느 날 괴롭힘을 당하던 중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전치 9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술에 취한 사람들과 싸우다 상처를 입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이날 뒤로 그는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 갑자기 별거 아닌 일로 화를 내거나 눈에 띄는 물건을 부수는 등 평소 보이지 않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17살 때 그는 교회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화를 냈고 얼마 뒤 불을 질러 교회 일부가 불타기도 했습니다. 에릭은 곧 체포돼 3년간 수감 생활을 했지만 풀려난 뒤에도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도와주었던 교회 지인들의 물건까지 훔치고 달아났죠. 21살에 군에 입대해 훈련 중 훌륭한 성적을 냈던 그였지만 청소년 시절 저질렀던 범죄 기록 때문에 3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한 여성과 결혼해 7명의 자식을 두었고 책임감을 느끼며 트럭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존 나쁜 사람의 길로 다시 돌아왔죠. 거리를 배회하다 결혼 예정인 집을 미리 알아둔 뒤 결혼식이 있는 날 편하게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그의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1959년 1월 그는 벌크먼이라는 여성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던 중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그녀와 맞닥뜨려 다툼을 벌이다 살해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다는 충동에 빠져 거리를 걷다 마음에 드는 이들이 있으면 뒤를 몰래 쫓아 살인을 저지르고는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날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지만 며칠을 지켜보며 기회를 노린 경우도 있었는데 과거 결심했던 증거와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런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의 범행은 대부분 어두운 밤에 일어났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계속 범행이 발생했지만 그는 흉기를 매번 달리하고 범행 방법까지 다르게 꾸며 꼬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범행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쏘고 바로 달아난 반면 어떤 범행은 둔기를 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신체를 훼손하기도 했기에 당시 경찰로서는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4년 동안 8명이 살해됐는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그는 생각보다 좀 허무하게 체포됐습니다. 1963년 8월에 경찰은 한 숲 덤불 속에 숨겨져 있는 소총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조사 결과 근래에 있었던 살인사건의 흉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이 흉기를 가지러 다시 오리라 생각한 경찰은 덤불에 총을 숨긴 뒤 잠복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에릭은 총을 가지러 왔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신문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뭔가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것을 느낀 형사는 가족을 생각하라며 그를 잘 구슬려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그는 8건의 살인뿐만 아니라 250건이 넘는 사소한 범행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형사를 놀라게 하기도 했죠. 형사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그가 자백한 사건 중 이미 범인이 잡혀 수감 중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에릭 대신 억울하게 누명을 써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청각장애가 있는 데릴이라는 남성은 멜버른의 상속녀 질리안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징역형으로 감형돼 수감 생활 중 진범인 에릭이 체포돼 그가 자신이 질리안을 살해했다고 밝혔음에도 바로 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에릭이 그저 자기 재판을 연장해 하루라도 더 살려는 악랄하고 부도덕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자신들이 무고한 일을 감옥에 가뒀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릴 말고도 여자친구인 로즈마리를 살해했다고 누명을 쓴 버튼이라는 남성 역시 억울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3년 2월 9일에 버튼과 그의 동생 그리고 로즈마리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버튼은 동생이 자기 감자튀김을 훔쳐먹는 줄 알고 손을 쳤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의 손이었고, 이에 토라진 그녀가 집에 간다며 떠났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그녀를 천천히 차로 따라가며 달래던 그는 그녀가 말없이 계속 걷기만 하자 짜증나 잠시 차를 멈추고 담배를 피웠는데, 그 사이 그녀는 언덕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던 그는 담배를 버리고 바로 차로 쫓아갔고, 얼마 뒤 길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로즈마리를 발견합니다. 당황한 그는 그녀를 차에 태워 인근에 사는 그녀의 주치에게 데려갔고, 손 쓸 방법이 없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나기 전 버튼이 여자친구와 싸웠던 것과 그의 차 범퍼가 찌그러져 있던 것 때문에 그를 범인이라 단정 지으며 체포. 며칠 전에 있었던 사고로 범퍼가 찌그러진 것이라 주장했지만, 심약했던 그는 장시간의 신문과 억압으로 결국 자백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에릭이 체포된 뒤 범행의 세부 사항, 범인만 알 수 있는 내용 등을 자백했음에도 법원은 앞선 데릴 때와 마찬가지로 버튼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든 범행을 자백한 에릭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3일간의 논의 끝에 유죄를 판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죠. 13개월 뒤인 1964년 10월 26일에 그는 프리멘틀 교도소에서 교수형 당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교수형 당한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누명을 썼던 데릴의 경우 수감생활 16년 만에 가석방됐고, 버튼은 5년 만에 가석방됐는데, 블랙번이라는 기자의 노력으로 사건 검토를 통해 버튼은 2002년, 데릴은 2005년에 유죄 판결이 기각됐습니다. 2011년에 데릴은 정부로부터 하나로 약 3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프리멘틀 묘지 409번에 묻혀있는 에릭.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 그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모두가 슬픈 일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